자, 그 밑에 이제 사업자 등록에 해당되는 부분들. 사업자 등록은 첫 번째 줄을 밑줄 좀 끄시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전에 위에 총괄납부 신청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자는 주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총괄납부를 신청을 하는 거고 얘는 지금 뭐랍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사업 개시일. 좀 다릅니다. 위에는 등록을 하고 20일 이내 총괄납부. 네, 등록하고 20일 이내 총괄납부 신청. 지금 요거는 이제 개시를 하고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등록한 거랑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랑 좀 다릅니다. 네, 근데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사업자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괄납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법인은 뭘 할 수 있다? 선택. 어디를? 본점 또는 지점 중에 선택을 하는 거고 사업자 단위는 선택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하는 거 없어요. 네, 정해진 본점에 우리가 주사업장으로 생각하는 곳에만 사업자 단위를 두는 거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한다 이런 말이 있고 자, 넘기시면 네, 거기도 사업자 단위 등록하려면 언제? 가세기간 개시 20일 전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총괄납부든 사업자 단위 가세든 다 가세기간 개시 20일 전 그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다단계 판매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다단계 판매원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누구를 대신해서? 다단계 판매원을 대신해서 언제까지?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단계 판매자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끝에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다단계 판매원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이 누가 됐다? 여기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사업자 등록이 된 것으로 보겠다. 근데 다만 동그라미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다단계 판매원들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경우잖아요. 어떤 경우? 1번 다단계 판매원에 거래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직전 가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납부금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납부금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공급대가가 1년에 2,400만 원 미달. 근데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1년에 공급대가가 2,400만 원이 넘는 다단계 판매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매출이 1년에 2,400만 원 넘은 거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별도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겸용사업자. 겸용사업자는 처음부터 겸용사업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면세사업자로 하다가 겸용사업자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밑에 참고 두 개가 있는데, 밑에 참고를 더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참고. 그거는 좀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안 되죠. 근데 가로에 보시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가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가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산한 것은 제외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것도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미등록 가산세는 이제 몇 프로?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 가산세인데 이것도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 적을까? 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근데 사업 개시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계속 안 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냐면 5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공급가액 1%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 1%잖아요. 어느 기간 동안의 매출액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공급가액의
1%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은 개시를 했지만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시점까지의 공급가액이 1%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오른쪽에 이제 가로 2번의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반가로 1번의 규정,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 3일 규정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추가로 며칠? 5일 더할 수 있다. 그다음 밑에 반가로 2번의 보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없는 주소라든지 이렇게 되면 잘못됐다고 해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일 이내에 보정해달라, 고칠 수 있다. 그다음 가로 3번의 등록 거부와 직권 등록, 1번의 등록 거부는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 인정될 때는 등록 거부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그 밑줄 하나 그으시면 등록 거부는 언제?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의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미 사업이 개시되었으면 등록 거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직권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노점이다.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그 밑에 이번에 사업자 등록의 사후관리. 사업자 등록증이 정정이나 재발급 가능한데 신고일 당일에 정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것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또 3일이니까 상호 변경이라든지 사이버몰 명칭, 인터넷 도메인 이름 이런 것들을 바꿀 때는 신고일 당일이 있다. 거기 도메인 아니죠. 네, 인터넷 도메인, 소메인 도메인하고 헷갈릴까요? 도메인 아닌가? 인터넷 도메인? 네. 뭐 중요하진 않는데, 또 헷갈리실까봐. 인터넷 소메인하고 도메인. 네. 아니, 이거, 바꿨는데, 이거 이제 계속, 4년째 계속 이런 것 같아요. 네. 바꿨는데도 계속 출판사에서 교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상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럼 가로 2번에 휴업, 폐업 등의 신고 및 합병지 신고 있죠?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휴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거기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냅니다. 원래 내가 발급받았던 사업자 등록증 다시 어떻습니까? 예, 세무서에다가 반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편, 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 법인이 소멸을 합니다. 그러면 존속법이나 신설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밑줄 하나 그으시면 그 밑에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 소멸법인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혹시 존속법인이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존속법인이 신고를 하되 존속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